아빠, 그 돈 다 돌려놓을게요. 대신 재간으로 갚을게요. 그 말이 공기를 단숨에 멈춰 세웠는데요. 김미진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방향이 분명했었고요. 김대식은 침상 곁에서 손을 허공에 멈춘 채 고개를 저었는데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제대로 붙지 않더라고요. 이해숙은 눈을 크게 뜬 채로 내가 지금 무슨 하고는 끝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 순간에야 김미진이 다시 한번 확실히 말했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우릴 지켰잖아요. 이번엔 제가 아빠를 지켜야 할 때예요. 김대식의 병은 생각보다 빨리 깊어졌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가남이고요. 강경화가 같이 진행 중이라 가능한 한 빨리 이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김대식을 절벽 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는 병원을 나와 버릇처럼 부모님 산소로 향했는데요.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이었고 저 무섭습니다. 죽을까봐 무섭고 떠날까봐 더 무섭습니다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털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혼자 약속을 하나 했었는데요. 가족에게 공여받지 않겠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 겉으론 의젓했는데요. 속으론 그게 고집이자 겁이라는 걸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녁 김대식은 휴대폰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금 절반을 스스로 이해숙의 계좌로 송금했는데요. 메모에는 이렇게 짧게 적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돈으로 가족 지켜. 알림을 본 이해숙은 처음엔 화부터 났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 내가 뭐 후견이냐? 하고 빈정거렸는데요. 분으로 올랐던 게 금방 공포로 바뀌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준비해? 혹시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이미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장롱에서 꺼내둔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방안을 몇 번이고 돌았었고요. 확실하게 끝내자라고 말했던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서류 모서리를 줄수록 가족 지켜라는 네 글자가 더 크게 뇌리를 때렸다고 했었어요. 한편 바깥의 온도도 거칠었습니다. 한무철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최규태를 잡기 위해 규태의 동생 진태까지 공범으로 고소했는데요. 이미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라고 말렸습니다. 무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내가 기억 잃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잊지 않았다라고 짧게 잘랐는데요. 그 짧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진태는 결국 경찰서 복도에서 오늘 다 말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금옥은 배를 감싸쥐고 눈물을 눌렀고 민용은 유리문 너머로 아빠, 이젠 그만 도망가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도망을 멈추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쌓였는데요. 그 말들은 모두 사람답게 살자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의 불씨는 사실 김대식이 아니라 이해숙과 김미진에게도 지펴져 있었는데요. 김대식이 병을 숨긴 채 버티는 동안 두 사람의 만행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연이어 터졌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에피소드, 그걸 먼저 제대로 꺼내야 해요. 김대식이 무철에게 내가 가진 돈 다 줄게. 제발 고소 취하해라. 죽으면 그 돈 다 종이 조각이잖아 라고 말했을 무렵 이해숙은 다른 식으로 덤볐습니다. 겉으론 가족 생각은 왜 안 하냐며 이혼 서류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속에선 가족을 지키겠다며 남편 계좌의 잔액과 개인 재산 일부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까지 접수해버렸던 겁니다. 변호사는 혼인 파탄과 상관없이 재산 분할은 시간 싸움입니다. 선제적으로 안전핀을 걸어야 손실이 줄어요라고 말했었고요. 그 말이 그녀에게는 불안의 해독제처럼 들렸는데요. 바로 그 조치 때문에 일이 꼬였어요. 김대식이 병원비를 결제하려던 날 결제창이 튕겨버렸거든요. 고객님, 결제가 불가합니다. 간호사의 말이 칼처럼 꽂혔는데요. 김대식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질 뻔했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아챈 이해숙은 병원 복도를 뛰었습니다. 취하해주세요, 지금 당장. 손에 땀이 범벅이 된 채 전화기를 붙들고 울먹였는데요.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해숙은 거실 불을 켜놓은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 지키려다 가족 숨통을 막았네. 그녀는 자기 입으로 뱉고 스스로 놀랐어요. 그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김미진의 잘못은 돈에서 시작해 말에서 자랐습니다. 정수기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미진은 할당량을 채워야 보너스를 받았는데요.
고객명의 부족으로 본인 가족을 보증인으로 올려 계약을 밀어넣는 편법을 시도했었습니다. 아빠 주민등록등본 좀 잠깐만요. 회사 서류 맞춰야 해서요. 김대식은 의심도 없이 내줬고요. 미진은 그걸로 단기 렌털 2건을 성사시키고 보너스를 챙겼는데요. 그 보증 설계가 미납 씨 보증인 자동 청구 조항을 달고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허광식이 잠시 일을 놓았던 그 기간 미납이 발생했고 청구서는 김대식 앞으로 날아왔어요. 미납액 정산 1차 통지. 김대식은 청구서를 들고 이게 뭐냐? 고 물었는데요. 미진은 얼버무리며 모르는 일이라 했죠.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었고 가장 오래가는 상처가 되었어요. 다음 날 밤 미진은 청구서 봉투를 끌어안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했지?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된 순간 그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미진은 본사에 스스로 연락해서 보너스 전액 반납과 계약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불이익 감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며칠을 보낸 뒤 결국 결심했죠. 아빠한테 내간 드리겠다. 두 에피소드가 폭발한 날, 이 집은 조용했지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김대식은 전날 밤 산소에서 한 약속을 마음속에 품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이해숙은 가압류 취하 확인서를 쥔 채 부엌 싱크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김미진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반납 완료 확인 메일을 핸드폰으로 다시 확인하고 23번 깊게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검사할게요. 재간 아빠에게 드릴 수 있는지. 이 말은 선언이었고 선언은 방향이었고 방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요. 한무철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무철은 한동안 말문이 막혔는데요. 이미자에게만 작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친구를 숫자로 재다가 사람을 놓칠 뻔했네. 이미자는 그 말 한 줄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안 게 어디야. 당신도 사람으로 돌아오자. 그날 밤 무철은 대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송 재고려하겠다. 내가 살면 나도 바꾸겠다. 그 문장이 유난히 컸고 그래서 묘하게 따뜻했어요. 최규태 쪽도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진태의 진술, 금옥의 자료 제출이 이어졌고 도망치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선고 전날 금옥은 규태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아이 앞에 떳떳하자. 이번엔 도망가지 말자. 규태는 그날에서야 고개를 깊이 숙였는데요. 민용이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울먹이며 아빠, 다시 아빠였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짧은 말이었는데요. 그 짧음에 오래된 빚이 실려 있었죠. 그러는 사이 병원에서는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식 코디네이터가 설명을 했고요. 기증자 적합성 1차 검사를 진행합니다. 혈액형, 간 용적, 간 기능 수치, 전신 상태를 봅니다. 김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김대식은 가족에게 공연은 안 받겠다던 약속을 붙잡고 있다 흔들리고 또 붙잡고 또 흔들렸는데요. 결국 밤에 혼자 병동 끝 창가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고집을 놓고 사람을 붙잡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어깨에서는 뭔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답니다. 첫 검사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공여 가능 범위입니다. 다만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한 문장에 가족들의 어깨가 동시에 들썩였고요.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와 목울대를 두드렸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두 감정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작은 가족 회의가 열렸는데요. 김대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난 그동안 돈을 목숨처럼 쥐고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사람을 목숨처럼 쥐어야겠어. 이해숙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나도 잘못했어. 가압류 그거 당신 숨통을 막을 줄 알면서도 불안해서 질렀어. 미안해. 김미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정숙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보너스 욕심에 아빠 이름을 썼어요. 다 돌려놨고 불이익도 받겠다고 했어요. 그 벌 다 받을게요. 김대식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자. 수술 전날 병원 사회복지사가 봉투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익명으로 온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숫자는 도구, 이름은 목적. 김대식 씨, 돈은 도구로 두고 사람은 목적에 두세요. 그러면 대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문장을 읽던 김대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누가 보냈을까라고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누가 보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남겼느냐였고 그 편지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아주 간단히 남겼거든요. 수술 당일 복도는 긴장으로 조용했습니다. 김대식은 수술실 앞에서 김미진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는데요. 딸아, 내가 내게 주는 건 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고 내 내일이고 내 인생인데 김미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빠, 그 내일을 우리 같이 나눠 가지자고요. 혼자 오래 사는 것보다 서로 붙잡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더 좋아요. 이해숙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고요. 김석진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허광식은 모자챙을 움켜쥐고 미진아, 깨어날 때까지 내가 문 앞 지킬게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그 약속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게 느껴졌고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이미자는 서류를 정리했고 한무철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그 조용함이 그간의 도끼를 조금씩 내보내는 통로처럼 보였어요. 금옥은 멀찍이서 배를 감싸 안고 기도했고 진태는 병원 현관을 서성이다가 오늘만큼은 누구도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잘 진행됐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그 말에 대기실의 공기가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주저앉는 소리, 길게 내뱉는 숨, 가늘게 떨리는 어깨들이 연달아 보였고요. 조금 뒤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김대식이 먼저 김미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김미진이 산소줄 사이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대식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흘렀습니다. 미진아. 이름 하나만으로 방 안의 온도가 달라졌고요. 이름은 늘 사람을 사람으로 불러내니까요. 회복의 시간은 성실했습니다. 통증이 없진 않았는데요. 참을만 했고 무엇보다 감당할 만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흉터가 마음을 가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흉터를 감싸며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이 이해숙은 조용히 서랍을 열고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모서리를 한번 어루만지고 천천히 폐기봉투에 넣었습니다. 당신이 내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나는 왜 화부터 냈을까? 사실은 무서워서였는데 이제는 같이 무서워하자. 김대식은 그 말을 듣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같이 울고 같이 결정합시다. 퇴원날 식탁에 다시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국물이 김을 올렸고요. 날이 선말 대신 따끈한 웃음이 먼저 오갔습니다. 김대식이 말했습니다. 돈은 도구, 사람은 목적. 이제 이 규칙만 지키면 된다. 이해숙이 말 먼저, 싸움은 나중에라고 받았고 김미진이 사랑 먼저, 자존심은 나중에라고 덧붙였고요. 김석진은 붙잡을 건 붙잡고 놓을 건 놓자라고 정리했습니다. 허광식은 손을 번쩍 들고 설거지는 제가 를 외쳤고요. 그 말에 모두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집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무철과 이미자가 찾아왔습니다. 무철은 쑥스럽게 선물 상자를 내밀며 퇴원 축하한다라고 말했고요. 이미자가 옆구리를 툭 치며 말을 제대로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무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식아, 소송은 정리하자. 대표 회의랑 관리 규정도 바꿔볼게. 나도 숫자만 보지 않고 사람을 보려고 해. 김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갚자.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그 말에 이미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집의 새 규칙의 한 표. 가벼운 건배였지만 오래가는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대식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부모님 산소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 종이에 이렇게 적었어요.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붙잡아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가족들이니까요. 이해숙이 그의 팔을 잡았고 김미진과 김석진이 양옆에서 손등을 덮었습니다. 셋의 손이 겹쳐진 자리에서 따뜻함이 올라왔고 그 따뜻함은 금방 식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김미진은 회사의 보너스 반납과 불이익 수용이 공식 처리됐다는 통지를 받았고요. 본사 교육장에서 후배 코디네이터들에게 실적은 사람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싸우면 결국 내 삶을 손상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허광식은 건물관리소의 자빌부터 시작해 하루 일과를 촘촘히 채웠는데요. 마당쇠라도 괜찮다. 이제는 마당의 주인들을 위해 일하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석진은 병원 검진 일정과 아버지의 복약 스케줄을 엑셀로 정리했는데요. 이해숙이 그걸 보며 이제는 우리 집이 숫자를 사람을 위해 쓰네라고 웃었습니다. 최규태는 선고를 받았고 그 이후의 길을 출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용은 아빠, 이제 그냥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했고요. 금옥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 앞에서 떳떳하게를 반복했습니다. 진태는 업무일지 첫 줄에 도망 말고 보고라고 적었고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 또렷해지는 다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대식은 창가에 기대서서 휴대폰으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숨어서 지키지 말고 드러내서 지키자. 곧바로 하트 이모지가 줄줄이 달렸고요. 이해숙이 말 먼저, 싸움은 나중에를, 김미진이 사랑 먼저, 자존심은 나중에를, 김석진이 붙잡을 건 붙잡고 놓을 건 놓고를, 허광식이 설거지는 내가를 차례로 달았습니다. 이 집의 합창은 요란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 오래 가더라고요. 숨처럼, 밥처럼, 이름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김대식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돈은 도구, 사람은 목적. 그 말이 이제는 주문이 아니라 생활이 되었고요. 김미진은 그 생활의 첫걸음으로 자신의 가장 큰 거짓말을 끝까지 수습했고 가장 큰 선물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해숙은 가압류라는 날 선 선택을 공개 대화라는 둥근 방법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고요. 김석진은 불안의 침묵을 돌봄의 기록으로 치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허광식은 좋은 사람에서 손으로 약속하는 사람으로 옮겨섰고요. 한무철은 숫자 대신 이름을, 이미자는 분노 대신 현실의 손잡이를, 최규태는 도망 대신 출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대우는 복권 번호에도 등기권리증에도 없었고요. 대우는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입술에 있었고 서로의 손을 먼저 내미는 어깨에 있었고 서로의 흉터를 보고도 다가서는 발걸음에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살아있고 김미진은 살아내고 이해숙은 말로 사랑하고 김석진은 어깨를 내어주고 허광식은 손으로 증명합니다. 이 집도 이제 알거든요.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라는 걸. 그리고 그 비상구는 도망치기 위해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다시 들어오기 위해 열려있는 문이라는 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